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주영 기자 명쾌한주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척 긴장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소식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첫 소식은 한라산 탐방 예약제 재추진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달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 같아요. 예.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영했었는데요. 네.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시행 12일 만에 중단됐었는데요. 네. 탐방 예약제 내년 1월부터 재개됩니다. 성판악 코스의 경우에는 하루 1,000명, 그리고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으로 제한됩니다. 하루 1,500명으로 제한을 하는 거네요. 일단 두 코스는. 네. 예. 그 한라산 탐방객이 정말 날로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라산의 어떤 환경 훼손도 심각한 수준이었잖아요. 적정한 탐방객 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네.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좁은 등반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어요. 사실은 워낙 이렇게 등반로는 좁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네, 오르락내리락 맞습니다. 하니까. 네. 예약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동되는데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한라산 탐방 예약을 검색하면 예약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름과 거주 지역,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예약이 네.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단체의 경우에는 한 명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10명까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 네. 탐방 예약제랑 관계없이 언제든 갈 수 있는 코스는 여전히 있는 거죠? 예, 선파나 코스와 관음사 코스를 제외하면 다른 등산 코스의 경우에는 예약 없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성파나 코스와 그 관음사 코스의 경우에는 예약을 할 때 그 휴대폰으로 등반객에게 QR코드가 보내집니다. 네. 그러면 QR코드를 네. 코스 출입구에서 입력하면 등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올해 2월에 그 탐방 예약제 아까 열흘 남짓 시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노쇼 문제가 되게 심각했잖아요. 뭐 네. 이번에도 사실은 뭐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는데 네. 대책이 있어요? 예약을 한 번 부도낼 경우에는 석 달, 두 번을 부도낼 경우에는 1년 동안 탐방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 그 시간대별로 적정 수의 탐방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예약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약한 탐방 시간에 지체할 경우,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예약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박주영 기자도 한라산 가보면 느꼈겠지만 네. 제가 갈 때 보면 항상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네네. 다들 차를 갖고 가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등반로 입구 도로는 정말 이게 주차장이냐 싶을 정도로 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지고 있긴 하던데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따로 없나요? 네. 예,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에는 4만 원, 그리고 승합차와 4톤 이상, 4톤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네. 도로 측면의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네. 도로 양측에 1km 구간에는 시설 유도봉을 설치를 해서 아예 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다음 소식은 네. 이달 말 발행을 앞둔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네. 대한 소식입니다. 탐나는 전 가맹점 모집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예. 지금 제주도는 그 탐나는 전 가맹점 모집을 지난 11일에부터 네.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전체 도내 소상공인 업체 4만 7천여 곳 가운데 네. 일단 70% 이상을 참여시킬 목적으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과 관련해서 그 도내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갖고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네. 네, 그 농업인 단체인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찬반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 상품권 네. 이용 활성화 법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이 법에 따라서 하나로마트를 제외시켜야 제외해라. 한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인 경우에는 연 매출이 1,000억 원으로 네. 전국 1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로마트가 그 공산품을 50% 이상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마트보다 하나로마트가 소상공인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뭐 또 제주 도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까지 사실은 시장이 포함이 되니까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농민단체들 입장은 어떤 거예요? 예. 농민단체들은 그 하나로마트가 1차 산업과 지역 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아. 그리고 가맹점으로 만약에 제외될 경우에는 네. 지역 농민의 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것들이 하나로마트에서 많이 유통이 되니까 네. 그거 빠지면 우리한테는 피해가 와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사실 또 농촌 지역까지 하나로마트에 곳곳이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접근성이 사실은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접근성이 좋은데 지역 화폐에서 제외를 한다면 지역 화폐 사용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지역에서 이 뜨거운 감자 하나로마트 가맹점 포함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네. 예. 제주도는 사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찬반이 워낙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그리고 농협 관계자분들을 또 모셔서 좀 얘기를 좀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겠다. 예. 의견을 들어보고 네. 다음 주쯤에 다음 주 정도에. 결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주형 지역 화폐 탐나는 전 종이 화폐 말고 뭐 카드나 모바일 뭐 이런 다른 형태로도 발행이 된다면서요? 네네. 종이뿐만 아니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탐나는 전으로 10,000원짜리를 사면 네. 사실은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상품을 9,000원에 사는 네.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이 10% 할인 부분을 국비 8%, 지방비 2%를 지원해 주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형 마트보다는 지역 상권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 소식입니다. 공무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면서요. 그 전형직 공무원 4명이 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원지사도, 원지사도 네, 나간 출석을 것 해서 같더라고요. 재판 과정 내내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뭐 기부 행위냐 아니면 이게 통상적인 업무 행위냐를 놓고 공방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원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 업체의 죽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더 큰 네일센터를 찾아서 교육생 등 한 100여 명에게 일자리과 업무 추진비로 네. 피자 25판 해서 65만 원어치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네. 검찰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예. 네, 검찰은 원지사가 선거군의 특정 업체 상품을 홍보해서 재산상 이익을 줬고 네. 그리고 피자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무 추진비의 집행 대상은 사실은 제주도 공무원 소속 직원이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피자를 제공한 이후에 제주도에서 보도자료가 네. 배포가 됐는데요. 이 제목이 도지사가 쏜다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쏜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다. 업적을 홍보한 기부행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과 업무 추진비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검찰은 이게 업적을 홍보하는 기부 행위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고 원지사 쪽에서는 이건 그냥 통상적인 업무 행위일 뿐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금 네.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지역업체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현장에 있었던 홍보 현장에 있었던 전직 비서가 증인으로 나왔군요. 나와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 제품을 구매하는 그 선정 과정에서 원지사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에 지사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 업체를 홍보하는 차원인 거지 네. 특정 업체의 이익을 주려는 건 아니었다. 네, 뭐 이런 네, 주장이었던 것 그렇게 같고.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피자에 대해서는 네. 피자는 센터의 직원의 네. 제안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그 작성한 도청 팀장이 네. 자의적으로 작성을 했고 네. 했다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인들은 원지사의 개입 여부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결심 공판이 24일인가요, 이달? 네, 오는 24일에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네. 그 검찰이 구형을 할 최종 예정이고요. 구형하고, 네. 예, 형량을 구형을 하고 원지사의 최후 변론, 진술에 나설게 됩니다. 네. 이게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이 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예. 예, 기부 행위가 인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데요. 네. 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근데 또 지난 공판에서 판사가 이번 사건을 오래 끌지 않겠다고 얘기한 네. 만큼 올해 안에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지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제주관광공사가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개점 첫 해부터 쌓인 적자는 267억 원. 99억 원을 들여 제주항에 시설한 항만 면세점은 3년째 영업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면세점 운영기간 운영비로 추가 투입된 도민혈세만 127억 원.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관광공사를 되살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관광공사가 당면한 현안에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지배구조거든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지 지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장사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5대 제주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고은수 전 제1기획 자문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시련의 끝에 임직원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게 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려 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든 패널들의 용호상박 이슈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경용 의원님이 처음으로 자리를 하셨네요. 진짜 용이 오셨네요. 아, 진짜 용이요? 예, 저는 용이 아니라 얼굴용입니다. 조기는 도롱용이에요. 예, 저는 예. 도롱용.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네. 바쁜 시간을 보내셨죠. 행감도 최근에야 끝났고. 예.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모든 그 행사들이 재개된 듯한 느낌? 그렇군요. 예, 단지 이제 마스크하고 이제 방역 네.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모든 행사가 재개돼서 이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점점 더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12월 24일까지 예산 심사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바쁜 연말을 보내시겠네요. 네. 네. 이번 행감 때 제일 뜨거운 이슈가 뭐였나요? 행감 때 하면은 아무래도 그 좌남수 의장께서도 이제 그 일침을?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 출자 출연 기관하고 공기업의 어떤 실태, 운영 네. 실태였는데 아마도 이제 제주관광공사가 가장 주인공으로 이제 부각되지 않았나 네. 싶네요, 이게. 그게 뭐 청문회에도 비슷한 기간이 있고 맞습니다. 막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관광공사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나왔지만 관광공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영부실 좀 진부했나요? 튀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경영부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면세점이 있잖아요. 면세점 얘기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초에 그 시대면세점이 폐업을 했어요. 폐점을 했는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때문에 사실 폐점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네, 우선 그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이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진출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문에 이제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네.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판단하에 당시에 그 어떤 여건상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진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닌 겁니다. 이미 대기업 우리 신세계 면세점부터 시작해 대기업이 갖고 있는 면세점이 있었고 또 JDC가 갖고 있는 면세점이 있었는데 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력, 품목 경쟁력에서 모두 뒤처졌던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 수익을 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중문 롯데 호텔에서 이제 우리 신화월드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기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가면은 이거 우리가 독점적으로 좀 잘 운영할 수 있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출범이었다 이런 생각을 첫 합니다. 단추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잘못된 시그널이 관광공사 눈에 너무 많이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2015년에 그때 이제 아마 그 거슬러서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 관광객이 정말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은 이제 우리 제주 시내에 있는 뭐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황 중에 그런 호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특히 뭐 일부 화장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사실 아마 관광공사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좀 약간 경영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야, 쟤네들이 저렇게 돈을 번다. 야, 우리도 이거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이게 유통업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물론 특정한 장소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이거를 특정한 뭐 사람들에게만 파는 그런 어떤 약간 면허적인 특허권의 성격을 가진 그런 유통인데 기본적으로 유통은 정석은 이게 위치거든요. 위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이 가장 중요하죠. 목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운영 방식을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직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관광공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상태였는가? 그 당시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그 어떤 자산 규모가 150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수익을 많이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진출을 꾀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고재일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의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어발식 확장만 추구했던 거죠. 가면 된다. 가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래서 정말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경영 전문가들이 판단해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면세점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 중문에 이제 지정 면세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내 면세점 또 그다음에 부두에 또 항만 면세점 100억 정도 투자해서 그것도 유치하려고 했었고, 또 성산포항도 진출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에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나가려 했던가 정말로 좀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제 관광공사의 입장이 뭐냐면 이제 지사께서도 굉장히 관광공사의 면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정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공사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 원래 좀 면세 사업 좀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협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야 우리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장이야 해가지고 내가 짱 먹을까 해가지고 그때 뭐 관광공사가 뭐 면세점 협의체를 만드네 뭐를 하는 되게 거창했는데. 사실 오늘날 같은 실패를 맞지 않을 기회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한욱 전 JDC 이사장이 오늘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2015년 1월이었나 그때 이제 경영계획 그때 JDC 발표를 하면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굉장히 입지도 중요한데 산남 지역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적어도 1,000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되고 이거 대기업 브랜드하고 경쟁하려면 이거 상품 유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때 아마 JTO에서 발끈했을걸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되게 기분 나빠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죽은 제갈량이 이제 사마중다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마침 좀 그런 게 연상되는 것처럼. 예. 사실 롯데가 제주 시내로 옮겨왔잖아요. 네. 산남에 있다가. 그렇죠. 예, 거기 그런데 이제 옮겨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관광공사가 호기롭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문 단지의 명성을 되찾겠다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대면서 갔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아까 뭐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의 문제들 아까 뭐 얘기하시면 뭐 브랜드 유치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운영상의 어떤 좀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되게 큰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내국인 면세점 컨벤션 센터 안에 있는 거기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2016년 이후부터 이제 물론 흑자가 났었어요. 흑자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경영 판단을 하면서 야 이러면 이제 우리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도 한번 성공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고 하니 신화역사공으로 입지를 옮기면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2016년 이후부터 어떤 중문에 있는 그 지적 면세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좀 섣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금 보니까 뭐 그 제주항은 사실은 시설비만 들여놓고 이제 끝났고, 성산항도 뭐 다시 해볼까 하다가 뭐 100길 끊기면서 또 뭐 며칠 만에 다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면세점 폐업했고, 이제 남은 거 컨벤션 센터의 고 면세점,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되게 고전 중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좀 묘안을 발휘를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면세점 사업과 관련돼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뭐 의회에서는 뭐 JDC로 넘기는 방안 쉽지 않겠지만 고민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의회만이 아니고요. 이 관광공사에서도 이제 그 자체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이거 자료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줘야 되잖아요. 형광펜까지 그래서 막 열심히 칠하시는 지정 면세점 제도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 JDC와 협업 방안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과연 JDC가 그렇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JDC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요. JDC가 결국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 국가 공기업인가 맞아요. 이게 돈의 공기업이 아니고 국가 공기업이 맞는데 이 출범 당시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결국 여기서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게 이제 JDC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는 관광객 유치 홍보를 누가 돈을 내느냐면 제주도에서 돈을 내요. 그러니까 관광공사도 제주도의 돈이고 관광공사에서 나가는 홍보 마케팅비도 제주도에서 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주도가 내는 돈에 대해서 그 효과는 JDC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JDC는 그거에 맞는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수익환원 그리고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상생 협약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JDC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전년 대비 약 3, 4월로 따지면 한 60% 정도의 매출의 감소를 보이고 있거든요. 좀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식화돼서 뭐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뭐 고은숙 사장이 해야 될 문제죠. 묘수가 없을까요, 고 기자님? 일단은 저 고은숙 사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일단 고은숙 사장이 저번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그 문제 인식은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관광공사의 지금 현 상황이라든가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면세점 자체가 그렇게 그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방문객들한테 매력적이거나 소구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실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제주관광공사의 이 현 위상을 제가 살펴보다가 그 다른 자치단체에도 비슷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전마케팅공사, 인천관광공사, 뭐 경기관광공사, 김대중 컨벤션센터, 부산관광공사 그리고 제주관광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기관들 중에 지금 면세 사업을 하는 곳은 제주관광공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곳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그 뭐 마이스 사업 그리고 시티 투어 어떤 대행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공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연의 역할을 그러네요. 조금 더 열심히 네. 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이 없으니까 조직도 슬림합니다. 제주관광공사보다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과연 면세 사업이라는 것을 과연 관광공사가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릴 때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아까 이제 뭐 마이스 산업 얘기하면서 이제 그 본연의 기능 얘기하셨는데 제주관광공사가 본연의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공사라는 게 처음 출범한 게 사실은 관광과 관련된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 전략 그리고 그거 안에서 이제 지역 주민과의 소득 연계 방안 이런 부분들 하라고 공사를 출범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나요? 돈벌이만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또 저희가 또 달리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예. 제가 이제 문화관광위원장을 2년 정도 하면서 이제 관광공사에 많은 그 관심과 이제 이 격려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또 개선 요구도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네. 우리 이 조례도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 20조 그리고 정관 1조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관광산업 육성 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주민복리 증진 이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즉 공익적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통합 관광 홍보 기관이거든요. 네. 이게 그 주요 목적입니다. 근데 이 주요 목적인 공익성하고 대립되는 구도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는 당시에 이제 출범하면서 앞으로 자립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자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 수익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참 운도 없었어요. 중국 사드가 와버렸고 다시 또 최근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와버렸고 또 운도 없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좀 이 공익성을 늘 강조를 했죠. 제가 관광위원장이면서 그래서 공익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관광협회하고도 공익성하고 이 사익성을 잘 비교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시스템도 갖추도록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개선안이 제대로 된 적도 없고 또 공사 사장이라든가 또 임원들의 어떤 그 정말 그 보수도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게요. 예. 정말 힘든 정도의 그 보수를 받고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받고 있고 반면 직원들은 전국에서 한 5등으로 밀리고 신입사원은 전국 최하위로 몰리게 돼 있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객 유치 능력이라든지 뭐 약간 특히 이제 관광공사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관광협회랑 조금 기능을 이원화했잖아요. 이쪽은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들, 해외 관광 홍보들을 좀 잘하는 쪽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런 쪽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레이시아 직항 노선도 하는데 아마 네. 관광공사가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일을 안 했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게 왜냐하면 면세점권이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톨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네나 그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한데 네. 잘 되는 집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안 되는 집은 그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문제가 생긴다더라. 그래서 마치 이 관광공사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면은 이 면세점 하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묻혀버리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에 어떻게 네. 참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애물단지가 관광공사 되고 입장에서도 항변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자본금 규모가 150억밖에 안 된다. 우리가 150억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냐. 또 두 번째, 우리가 도에서 이제 자꾸 이제 돈을 끌어다 쓴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시도도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좀 어울리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 해외 마케팅 전담을 하는 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해외 마케팅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을 위한 국내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홍보 마케팅 사실 이 홍보 마케팅을 관광부서가 다 전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가 출범할 당시에 네. 협회가 먼저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가 제주 관광국이 해야 될 일을 거의 대행사업 같이 예산 지원받으면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공사가 2008년도에 설립되면서 야 우리 관광공사가 설립됐으니 우리 이제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우리 관광공사가 추진할게 그랬더니 우리 걸 뺏어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결국 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관광공사 설립해서 관광공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 선거 시점이 다가오면 이거는 표가 날아가게 생겼으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외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들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본부장이라는 분들이라든가 임원분들이라든가 사장분들이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정말 마케팅다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좀 놀러 간 느낌이 나는 데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에 올까요? 아니 와도 몇 분 정도 오겠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요. 네. 해외 출장 내역을 봤는데 네. 모 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시더라고요. 사장님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갔어요. 여행을 위한 본부장이 되는 체제 그러면서 책임도 안 지려고 하면 그 기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도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시원하게. 시원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기업이라는 것은요. 그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공기업이고 그러면 정말 내가 도지사한테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희생과 봉사로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관광공사만이 아니에요. 도내에 있는 출자 출연 기관장의 장 임원 임직원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몇 군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평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 6기 도지사 출범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각 기관장들 전부 사표 내라. 맞아. 사표 내라. 우리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 보면 지금 도지사가 어떤 면에서는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사표 내라고 해줘야 돼요. 임명만 하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임명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듣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가시방석이 돼야 되는데 일단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금만 더 이따가 하고요. 먼저 이제 관광공사 얘기를 쭉 끌어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어려운 시국에 새 신임 사장이 취임을 했어요. 고은숙 사장인데 고은숙 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죠. 고 기자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평가.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때까지 관광공사에서 보지 못한 전문가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이때까지 뭐 사실 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관료 출신이라든가 뭐 한국관광공사 출신, 뭐 학계 출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단은 실무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분인 것 같고 되게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쨌든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라는 이런 취임 일성을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어쨌든 뭐 기대는 많이 하는데요. 근데 다들 아시겠습니다. 이제 뭐 공사 자체가 좀 많이 관료화되어 있고
이게 또 사실 이제 관광협회라든가 그리고 제주도의 이제 관광 관련 이제 그 어떤 부서 네. 공무원분들하고의 관계, 조율이나 조직. 관계도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건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하실지 좀 약간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요. 뭐 경영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도 정상화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은 조직 장악에 대한 그렇죠. 조직 것들을 장악이죠.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예, 인사청문회 때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뭐 그 우려도 표명을 하고 기대도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당면한 과제 중에 당연히 이제 경영 적자는 메워야 될 거고 그렇죠. 예. 예. 그 조직 장악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가장-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맡았어요. 네. 이게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일 겁니다. 이게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정말 욕을 먹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을 장악해야 되는데 조직을 장악하려 그러면 그만한 그 경영 노하우 지금까지 뭐 그 광고 대기업이 광고를 마케팅, 전담하는 부서였는데 이게 지금 관광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관광공사에 있는 기존 그 조직을 어떻게 장악을 하려 그러면 그 어쨌든 뭐 본부장이 제대로 잘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본부장님은 그렇게 뭐 종전 본부장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조직을 잘 통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제주 관광국하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모든 것은 제주도 관광국이 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광국장이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관광국에서 그 관광공사는 관광협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올리면 그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가 관광국에서는 관광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광국하고 관광구사 사장이 어떤 내외부 협업을 일단 해야 되고요. 관광협회하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구사 사장이 관광협회와 갖고 있는 그 미묘한 갈등을 정말로 잘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뼈를 까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관광구사 사장 그다음에 임원들이 받고 있는 이 보수에 대해서 과감히 야, 좀 나 적게 받아갈래.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경영 혁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있는 면세점 문제, 그 다음에 노용 노타리 문제, 생산포화 문제, 부지 얘기하시는 부지 거죠? 문제, 네. 그 다음에 제주 항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근데 노용 노타리는 매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사용 목적이 아니면 도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경영진의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은숙 사장이 참 독이 든 성배를 든 타이밍에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전과는 단절할 건 확실하게 좀 단절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두 분 사장님이 계셨죠. 이제 최감열 전 사장님 계셨고 그리고 박홍배 전 사장님 계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책임을 어떻게 경영에 대한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는 뭐 물론 이게 뭐 어쨌든 좀 그 관계자분들이 고민을 하셔야겠지만은 어쨌든 최감열 사장 체제에서는 섣불리 면세점을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홍배 사장 체제에서는 면세점과 관련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거를 최소화시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어떤 그런 수습에 대한 수습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그러면 뭐 그 당시 경영진 불러가지고 뭐 구상권이라도 청구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어쨌든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이번 일에 대한 정말 갈무리를 잘 지어가지고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대목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에서 그 경영 판단에 미스가 있었고 정보의 오판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정리하고 이거를 정말 진짜 그 앞으로 공사의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정말 거울이 되도록 한번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전철을 싶습니다. 밟지 않기 네. 위해서 내부 다시 한번. 진단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이제는요. 우리가 이런 상태다고 솔직히 이제 시인할 거 시인하고 외부 전문 경영 집단을 통해서 냉철한 경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논의만 무성하고 실행 나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일단 훌륭한 직원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훌륭한 직원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요. 임직원 직원들은 뭐 그렇지만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주요를 밑에서 올라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막 자꾸 수혈을 할 게 아니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유능한 직원들이 꽤 많아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혁신 차원에서 자리를 앉혀서 우리 관광공사 한번 살려보자 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고 기자님 얘기 중에 이제 뭐 그 전임 사장 뭐 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관광공사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출자 출연 기관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 전반적으로 그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확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행감 때도 사실은 출자 출연 기관들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좀 진단을 하셨나요? 예. 우선요. 사장님들의 보수가 너무 세요. 보수를 구체적으로 밟힐 수 없지만. 일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면. 예, 뭐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경영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그 많은 보수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과 계약서를 우리 조지사하고 작성해서 네. 그 계약 이루지 못하면 이제 뭐 그만둔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최소 금액이 한 9천만 원에서 많은 경우 한 2억 한 넘라까지 되더라고요. 2억 한 2, 3천까지 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거긴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제외한 상황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돈을 잘 주어서 제대로 만들면은 좋은 건데 우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 출자 기관하고 출연 기관에 우리가 우리 방송을 듣는 부분에서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죠. 이게 출자라는 것은 자기의 지분을 투자해서 도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출연 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돈을 다 줘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거의 무상 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무상 지원 시스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출연 기관들이 어떤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대행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막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한편에서 야 사업을 많이 하네 좋겠다 생각하지만 대행 사업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많이 올려야 돼요. 인건비를 많이 올려야 되니까 또 인건비가 결국 도에서 재정 지원이 계속 출연기관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계속 해마다 증가돼요. 그러면 도에 지금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대행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대행 사업에 대한 특혜가 있는 거예요. 대행 사업 수수료의 10%를 그 대행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에 좀 눈이 멀어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대행 사업을 줄이라.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경영 안정화가 될 것이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도의에 찾아와서 출연 기관들이 자꾸 늘려달라고만 하지 줄여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대행 사업비를 주기면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잘 지출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산 집행률은 떨어지고.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뭐 코로나19 탓도 하지만 집행률이 뭐 10% 이하, 뭐 0%도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제주도의 문제는 제가 도정 질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그다음 통제, 그다음에 센터들이 또 있어요. 센터. 이 센터들도 무지묵지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도에서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죠. 네. 지금 그 이야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원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목요연하게. 근데 대행 사업을 얼마나 하나요? 대행 사업을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일하고 3일에 그 대행 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잡힌 게
한 511건에 지금 4,600억. 출자 출연 기관들. 예. 그래서 야, 거의 서귀포시 예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대행 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대행 수수료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사실 이제 뭐 언론사라든가 뭐 특정 단체라든가 민간 보조 단체들. 사단 네. 법인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에서 직접 뭐 어떤 보조 사업을 받거나 이걸 하려면 좀 약간 좀 까다로운 면이 좀 많거든요. 좀 이렇게 좀 보이는 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약간 저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가 공기업 쪽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행 사업식으로 좀 한 것도 제가 좀 많이 봤고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좀 잘 한번 걸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사실은 잘 관리만 된다고 하면 네, 그렇죠. 이제 부실했을 때 사실은 문제고. 그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제 출자 출연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그 대행 사업 얘기로 이게 지금 넘어왔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행 사업 규모도 그러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정말 전문가가 들어갈 자리에 어떻게 참 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초래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민선 6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마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아마 내정 발표를 앞두고 뭐 누구 하는 거 아니냐 누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그때 원지사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기조를 계속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 출신, 뭐 공무원 출신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캠프 계시던 공무원 출신이 계시고 또 캠프 일을 돌보셨던 학자가 계시고 또 이게 대표도 그 정도고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보면은요, 정말 말을 못합니다. 진짜 이번에 또 특히 이제 언제였나요? 그 저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 그러니까 캠프 활동을 하시고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키신 분이 들어가셨다가 거기도 뭐 또 나와가지고 또 의료원장으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공기업이나 저 출자 출연 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사 적절성의 문제를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야. 별로 일하고 싶지 않겠다 되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 임명을 해놓고 사실은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이런 관리만 사실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를 느끼시는 그러니까 것 도지사가 같아요. 경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도지사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 마인드에 있어서 행정도 물론이고 행정은 행정부지사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 관리는 그 결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통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하고 잘하는 부서에 상 주고 못하는 부서에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당초에 그 제주도 오실 때 그 생각을 그대로 했으면 아마 대통령 가는 길에 1순위로 뽑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도지사님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게 좀 뭔가 좀 쫓기는 듯한 느낌, 또 이제 표를 너무 의식한다는 느낌, 그 다음에 최초의 이미지가 좀 탈바꿈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요소가 쌓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최초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왔으면 아마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 1위를 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출자 출연기관의 사장, 그다음에 임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이 도민들에게 비전을 딱 제시해 주면 우리 원희룡 씨는 뭔가 좀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하죠. 벌써요? 벌써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 하고 싶은 말들 아직 못하신 것들 응축해서 마지막 깨톡을 날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벌써 깨톡밖에 안 남았네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먼저 하십시오. 저부터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 원희룡 지사님께 그러면 깨톡을 날리시는 걸로. 원희룡 지사님께 날리겠습니다. 지사님, 모든 책임은 결국
지사님이 지셔야 할 사항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한테 날리실까요? 예, 네. 저는 그 신임 제주관광공사 이제 사장님 고은숙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장님은 충분히 그동안 25년 동안 전문가 역할 또 경영 판단 이런 부분을 잘 해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면서 제주관광공사의 이 위기를 잘 수습하면 네.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을 것이고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이 꼭 우리 제주도의 관광 발전과 관련돼 직결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와 고은숙 사장한테 깨통 날리셨고, 예, 명쾌 한 주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 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